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영화 유튜버 라이너의 철학 시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웅들의 서사에 빠져듭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풀어낼 기회가 없는 가슴의 응어리를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비극의 상황에서 풀려날 때, 해방될 때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풀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카타르시스야말로 비극의 진면목이 됩니다. 지금은 복제품인 인공지능이 원본인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입니다. 체스 챔피언이 슈퍼컴퓨터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는 건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이며 바둑사에 남을 절정의 고수이자 초인류 기사인 이세돌이 5판에서 단 1판을 이기고 나머지 4판은 알파고에게 패했습니다. 이후 알파고는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바둑의 이데아가 있다면, 그리고 바둑의 원리를 우리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다면 인간은 졌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체스와 바둑 인공지능은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어 만든 복제품인 인공지능이 이데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처럼 복제품의 원본을 넘어 이데아에 다가간다면 복제품을 복제품이라 불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의미죠. 제도는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본질적인 결함, 즉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한 인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제시한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사에서 무수히 반복된 질문이자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결국 철학은 세상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과학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철학과 과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고 궁리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의 과정이고, 이를 관찰에 근거해 보다 본질에 다가가려는 과정에서 과학이 싹트기 시작했죠. 우리는 문학이나 음악, 예술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교양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에 대한 무지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죠.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심을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헤겔에 의하면 주인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언뜻 볼 때는 자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노예가 없으면 향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지만 주인은 노예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노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고 누리는 자들은 사회의 기생충의 셈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재산을 낳는 사람들, 엄청난 부를 지녀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오직 향락만을 누리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쌓아올린 부를 떠받치고 있는 건 물론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들의 희생 위에서 누리기만 하는 이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은 아닐까요? 우리는 대개 착하고 선한 목적을 지닌 사람은 행동도 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때로 과감하고 비정한 결단, 사악한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 성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곧 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승리한 것은 그 세력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힘이 우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권력은 여론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선전성동, 즉 언론이 진 말이에요. 상대 세력을 깎아내리고 악해 보이게 만드는 한편 자신들이 더 뛰어난 정치적 기량과 선한 목적, 탁월한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면 여론을 조작해야 합니다. 단지 게임이나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미 부캐들의 연극판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게임에서 다른 내가 되곤 합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회사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회적 구속과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현실의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바탕 연극을 하고 있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지점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면을 쓰다 못해 진정한 나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죠.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융은 자아가 분열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페르소나로 분열되죠. 하지만 융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쓴 가면, 즉 페르소나가 껍데기라면 자아는 알맹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알맹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껍데기조차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을 보다 관조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면을 쓴 자신은 가짜가 아닙니다. 가면을 선택하고 만들고 능숙하게 쓰고 다니는 사회인,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이죠. 굳이 가면과 자신을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성계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있던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의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삶을 바꾸는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철학과 이념을 제시한 것이죠. 토지를 개혁하고 신분제도를 정비하고 정교한 관료제를 도입하는 등 조선을 고려와는 전혀 다른 국가로 바꿀 비전이 있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잡은 것은 이성계가 아닌 정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구호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과 혁신적인 이념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혁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을 갈아치운 반정이 몇 번이나 있었고 지배계급이 교체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뿌리째 뒤흔들 혁명적인 이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